선생님, 저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병원 세 곳 다녔는데 다들 나이 탓이라고만 해요. 저는 관절 전문의로 30년간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무릎을 한참 주물러야 겨우 일어나시나요? 계단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손주 안아주고 싶어도 무릎이 말을 안 들어서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74세 제 환자분이 90일 만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저는 관절 및 노인의학 전문의 이정민입니다. 30년 동안 시니어 환자들의 관절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74세 박정화 씨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화 씨가 제 진료실 문을 처음 열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무릎이 굽혀지는 순간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의자에 앉을 때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낮췄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하셨어요? 정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것도 무섭고 시장 가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통증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정화 씨에게 일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그게 제일 지옥이에요, 선생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릎이 얼어붙은 것처럼 꿈쩍도 안 해요. 마치 녹슨 문짝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 동안 무릎을 문지르고 주무르고 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어요. 정화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5분은 진짜 지옥이에요. 무릎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정화 씨의 무릎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부어오른 관절, 붉게 변한 피부, 만지면 뜨거운 열감. 제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자 정화 씨가 움찔했습니다. 아파요? 네,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엑스레이, 혈액 검사, 그리고 관절 촉진 검사까지.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정화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이시죠? 정상적인 무릎이라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층이라는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무릎은 연골층이 거의 소실되었어요. 뼈끼리 직접 마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씨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수치,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를 보세요. 정상인의 2배가 넘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설명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을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정화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요즘 몸이 자주 무겁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가끔 머리가 멍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껴받으신 적은요?
정화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다 염증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의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거예요. 혈관에도 영향을 주고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느끼시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관절에 생긴 만성 염증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우울감,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화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연골이 다 닳았다면서요. 그럼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연골은 한번 닳으면 자연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배운 게 있거든요. 연골이 재생되지 않아도 통증, 붓기, 움직임은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화 씨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염증을 낮추는 겁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절액의 질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이른바 기능적 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골이라는 쿠션은 다시 만들 수 없지만 그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염증을 잡으면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정화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르신이 매일 조금씩 노력하셔야 해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을 9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주시겠어요? 90일? 석 달이면 되는 건가요? 네, 제 경험상 석 달이면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해요. 정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는 정화 씨에게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수술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 하나였습니다. 생강이요? 정화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강이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 없이 환자에게 뭔가를 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년간 논문을 찾아보고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보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생강, 이 평범해 보이는 재료 속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강이 어떻게 관절 염증을 잡고 통증을 줄이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연구 결과들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씨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맞아요. 생강은 우리가 매일 주방에서 쓰는 평범한 재료죠. 삼겹살 구울 때, 생선 조릴 때, 비린내 잡으려고 한두 쪽 넣는 그 생강.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생강이 수천 년 동안 동양의학에서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정화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민간요법 아닌가요? 진짜 효과가 있나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논문들을 찾아보고 제 환자들에게 적용해보며 결과를 기록했죠. 제가 정화 씨에게 보여드린 자료 중 하나를 여러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관절염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6주간 생강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63%의 환자가 관절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화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건 일본의 연구입니다. 생강을 가열하거나 말렸을 때 혈류량이 2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저는 정화 씨에게 생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진저롤을 가열하거나 말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화 씨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요?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요. 이 쇼가올이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논문을 검토한 결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를 분자 수준에서 차단해버리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여기 문제 있어 라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이 신호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고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쇼가올이 이 신호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쇼가올은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통증 신경이 과민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극에도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화 씨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생강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꼭 말려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생생강도 효과가 있지만 제 경험상 말리거나 가열한 생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쇼가올로 변환되는 양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꾸준히 생강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환자들에게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어요. 수면이요? 그것도 생강 때문인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네. 염증이 줄어들면 몸이 편안해지고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정화 씨는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도 생강을 먹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먹어야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정리한 생강 3단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해요. 저는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생강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 아침 공복에 건조 생강 2g에서 3g을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내서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아침이에요? 제가 의학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아침이 중요한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둘째, 우리 몸의 코르티솔 리듬과 맞아떨어져서 항염 효과가 극대화돼요. 셋째, 관절액이 가장 부족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이거든요. 밤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한 거예요. 이때 생강차를 마시면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화 씨는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생강꿀 절임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담가 3일 정도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걸 오후에 한두 조각씩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강 껍질은 까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까면 안 됩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생강 껍질 바로 아래에 항염 정유 성분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쓰세요. 정화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먹는 것만 있나요? 직접 무릎에 바르거나 하는 건 없어요? 있죠. 바로 세 번째가 그겁니다. 생강 무릎 찜질이에요. 생강을 갈아서 천에 싸서 따뜻하게 데운 다음 무릎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놓는 겁니다. 제 환자들 중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열과 생강 성분이 함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혈액순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화 씨는 이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런데 생강만 먹으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들이 있어요. 저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프미민이라는 성분도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들에게 생강과 함께 권하면 시너지가 나죠.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셋째, 계피예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생강과 함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로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 생강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건조 생강 기준으로 하루 4g을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바로는 과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4g이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대략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위궤양이 있거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쓰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금기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열이 있을 때는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할게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해요. 제 경험상 중간에 포기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90일, 석 달이면 정말 좋아질까요? 저는 정화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생강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셔야 해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관절이 더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그날 정화 씨는 밝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제가 적어준 생강 3단계 프로그램이 들려 있었어요. 정화 씨가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겪은 변화들, 그리고 중간에 찾아온 위기를 제가 어떻게 도왔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시작 2주 후 정화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요. 전에는 30분을 문질러야 했는데 요즘은 20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강 때문인가요? 저는 환자가 이런 변화를 보고할 때 가장 기쁩니다. 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계속 꾸준히 하셔야 해요. 저는 정화 씨에게 매일 하루 루틴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변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화 씨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합니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건조 생강을 꺼내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죠. 10분을 기다리는 동안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팔 돌리기, 다리 스트레칭, 허리 돌리기. 10분 후 생강차가 준비되면 천천히 마십니다. 정화 씨는 처음 한 모금을 마실 때의 느낌을 저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배까지 내려가면 몸 안쪽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손발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특히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게 되면서 손발 냉증이 완화되는 걸 확인했어요. 생강차를 마신 후 30분쯤 지나면 정화 씨는 밖으로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어요. 정화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첫날은 5분 걷고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뻔했죠. 근데 선생님이 하루 10분이라도 걸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은 7분 걸었어요. 그 다음 날은 8분. 저는 정화 씨의 이런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 2주가 지나자 1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화 씨가 제게 신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걷고 나서 무릎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아파서 걷기 싫었는데 걷고 나면 뻣뻣함이 풀리고 통증도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움직임의 역설입니다. 아프니까 쉬어야 할 것 같지만 적절한 움직임은 오히려 관절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걸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 이 과정에서 관절액이 순환되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마치 스펀지를 주물러서 물이 빠지고 새물이 스며들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오후가 되면 정화 씨는 생강꿀 절임을 한두 조각 먹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입안에 퍼지죠. 정화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꿀이 섞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오후에 피곤한 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생강찜질을 합니다. 생강을 갈아서 거즈에 싸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다음 무릎에 올려놓죠. 선생님, 이게 진짜 신기해요. 찜질하고 나면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붓기도 빠지고 열감도 줄어들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정화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효과가 멈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좋아지는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계속 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모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가 정화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르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봐온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포기해요. 처음 2주는 급격한 변화가 느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르신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정화 씨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이때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집을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어르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시기예요.
정화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힘드네요. 매일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제가 물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힘드신가요? 정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요. 그럼 계단 오를 때는요? 그것도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단지 어르신이 매일 보시니까 변화를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제가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정화 씨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화 씨는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문이 열리는 순간 놀랐어요.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제 시장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장요? 집에서 시장까지 얼마나 멀어요? 왕복 20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었는데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중간에 쉬긴 했지만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집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분이 시장을 다녀왔다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릎 상태는 어때요? 아침 경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10분 정도만 문지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요. 저는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CRP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어르신, 염증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처음 오셨을 때가 6.2였는데 지금 3.1입니다.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있어요. 정화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요?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숫자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이 직접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정화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월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생강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줄여야 효과가 더 좋아요. 어떤 음식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튀기는 음식, 가공육, 흰빵이나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과한 설탕, 이런 것들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예요. 대신 등푸른 생선, 채소, 견과류, 통곡물을 더 드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 많이 드셔야 해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관절에게 주성분이 물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정화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놀러 왔는데 제가 공원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손주 손잡고 그네도 태워주고 꽃만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정화 씨의 행복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와도 누워만 있었거든요.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근데 이제는 같이 놀아줄 수 있어요. 2개월이 되었을 때 정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차가 이제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걷기도 이제 20분씩 하고 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달만 남았습니다. 90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정화 씨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확인한 놀라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90일 만에 정화 씨가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화 씨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뛰어오셨어요? 정화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빨리 걸어온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의자에 앉는 모습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며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앉고 일어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릎 상태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걸을 수 있어요. 30분씩 문지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일어나면 돼요. 조금 뻣뻣하긴 하지만 1분에서 2분만 움직이면 괜찮아져요. 저는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관절 촉진, 가동 범위 측정까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르신, CRP 수치 보세요. 1.8이에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처음 6.2였던 염증 수치가 1.8로 떨어진 겁니다. 무려 70%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적혈구 침강 속도도 정상이고 관절 기능 검사 점수도 30점에서 75점으로 올랐어요. 정화 씨는 결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검사 결과인가요? 네. 어르신이 90일 동안 노력하신 결과예요. 제가 3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 중에서도 정말 인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정화 씨의 무릎을 직접 촉진해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무릎이 뜨겁고 부어 있었어요. 만지면 통증을 호소했죠. 그런데 지금은 열감이 거의 없고 붓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90도 정도밖에 못 굽히셨는데 지금은 120도까지 가능하네요. 정화 씨가 신기하다는 듯 자기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요즘 다른 것도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거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자꾸 깜빡깜빡했는데 요즘은 기억도 잘 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전에는 자꾸 우울하고 짜증났는데 요즘은 웃을 일이 많아요. 저는 이것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만성염증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여러 논문을 검토하고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면 신경세포로 자극해서 우울감,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잡히니까 이런 증상들도 함께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손발이 차가운 게 거의 없어졌어요. 겨울에도 항상 발이 얼음장 같았는데 요즘은 따뜻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생강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 때문입니다.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면서 손발 냉증이 개선된 거죠. 수면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저는 정화 씨의 변화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를 보면 아침 경직 시간이 30분에서 1분에서 2분으로 줄었어요. 보행거리는 5분에서 20분 이상으로 늘었고요. 무릎 가동 범위도 90도에서 120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는 6.2에서 1.8로 떨어졌고 관절 기능 점수는 30점에서 75점으로 올랐어요. 전반적인 건강 개선도 눈에 띕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우울감이 감소했어요. 손발 냉증도 완화되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화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제 생활이에요. 아침에 생강차 마시고 걷고 찜질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생강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신 게 기적을 만든 겁니다. 정호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십니다. 하루 20분씩 걷고 생강꿀 절임을 먹고 저녁에는 찜질을 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등산 다녀왔어요. 동네 뒷산인데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꿈만 같아요. 정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3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을 되찾는데 특별한 마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둘째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셋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생강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정화 씨와 함께한 90일을 참고해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 때요. 1단계는 준비하기입니다. 2단계는 1일에서 3일 정도 걸려요. 건조 생강을 약국이나 한약재상에서 구입하세요. 생강꿀 절임을 만들고 찜질용 거즈를 준비하고 매일 마실 보온병도 준비해 두세요. 2단계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시기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5분이라도 걷기를 시작하고요. 저녁 찜질 루틴을 만들고 달력에 체크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3단계는 정체기 극복하기입니다. 3주에서 6주 사이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제 경험상 이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하셔야 해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초심을 떠올리세요. 4단계는 생활화하기입니다. 7주부터는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정착되는 시기예요. 다른 건강 습관도 추가하고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집니다. 적절한 운동은 약보다 강력해요. 정화 씨가 마지막 진료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생강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음식 재료 아닌가? 근데 해보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석 달만 버텨보세요. 저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하루 10분의 걷기, 저녁에 15분 찜질.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70대에 무릎 통증으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던 정화 씨가 이제는 등산을 다니고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고 시장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방에 있는 생강 하나로 여러분의 다음 90일을 바꿔보세요. 저는 관절 전문의 이정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몸의 치유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생강 한 조각, 걸음 한 걸음, 하루 한 하루.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